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업은 STI입니다. 아마 반도체 장비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CCSS라는 단어와 함께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장비되는 안정적인 회사, 이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기업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 안정적인 모습 뒤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STI는 여전히 조용한 인프라 강자인지, 아니면 AI 시대의 숨은 보석으로 변신 중인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문제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STI의 모습, 그러니까 현금 창출원으로서의 사옥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CCSS,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공장, 즉 팹을 지을 때 수백 가지 화학약품을 각 공정 장비의 파이프라인으로 자동 공급하는 말 그대로 공장의 혈관 같은 필수 인프라 설비예요. 혈관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게 없으면 공장 자체가 안 돌아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서 90%나 된다고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한 사업에 이렇게까지 치우쳐 있으면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닌가요?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업의 오랜 딜레마이자 약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변신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50%로 한양 E&G와 시장을 양분하는 과점 사업자거든요.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빅3를 모두 핵심 고객사로 꽉 잡고 있다는 점이죠.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총알이 되어준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정적이지만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본업이 사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었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시장이 STI를 다시 보게 만든 그 신사업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HBM용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네, 바로 이 리플로우 장비가 STI를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리플로우는 간단히 말해서 반도체 칩이랑 기판을 열로 녹여서 붙이는 일종의 본딩 장비입니다. 특히 HBM처럼 칩을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릴 때는 각 층을 아주 정밀하고 깨끗하게 붙여야 불량이 안 나거든요. 여기서 STI만의 특별한 기술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플럭스레스, 진공 리플로우 기술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HBM을 짓는 건 초고층 빌딩을 올리는 것과 같아요. 각 층을 쌓을 때 쓰는 접착제, 즉 플럭스가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거나 균일하지 않으면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질 수 있겠죠? STI의 기술은 이 접착제를 아예 안 쓰고 진공 상태에서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 각 층을 열로 완벽하게 딱 맞춰 붙이는 기술입니다. 당연히 오염이 없으니까 불량률이 극적으로 줄고요. 접착제를 씻어내는 세정 공정도 필요 없어져서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접착제 없이 붙이는 레고 블록이라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이 기술 때문에 HBM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거군요. 근데 보통 HBM 장비하면 PSK 홀딩스 같은 회사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STI는 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가요? 경쟁사인가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PSK 홀딩스는 칩을 붙이기 전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즉 무대를 닦는 기술의 세계 1위고요. 반면 STI는 그 깨끗해진 무대 위에서 칩을 붙이는 본딩 기술의 강점이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PSK 홀딩스는 이미 분기 영업이익이 400억 원대에 진입하면서 실적이 검증된 성장주라면 STI는 이제 막 잠재력이 터지기 시작한 턴어라운드 주식의 성격이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본업을 기반으로 HBM이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붙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바로 얼마 전 이 회사의 체급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터졌죠. 978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 말입니다. 네, 2025년 12월 9일 공시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그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 978억 원이면 작년 전체 매출의 거의 30%에 달하는 규모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나 HBM 쪽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분야인 전력 반도체용 장비라고요. 이건 단순히 큰 계약 하나 따낸 게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계약 하나가 STI의 미래를 설명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에 편중됐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비메모리,
그중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전력 반도체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죠. 둘째, 이 계약은 2027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입니다. 즉, 향후 2, 3년간의 실적 성장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확보한 셈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 공시 직후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STI는 과거의 회사가 아니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HBM 시장에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스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전력 반도체에선 초대형 계약까지 터뜨렸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그런데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정말 돈으로 찍히고 있는지 장부를 들여다봐야겠죠. 제가 3분기 실적 자료를 보다가 현금 성자산이 갑자기 5배나 늘어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3억 원이던 현금이 420억 원이 됐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바로 그 숫자가 이 회사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장비 회사는 보통 장비를 납품하고 나서 최종 검수까지 끝나야 돈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출 채권이나 계약 자산이라는 회계 계정으로만 잡혀 있죠. 3분기에 현금이 폭증한 건 그동안 납품했던 장비들의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면서 장부상의 자산이 진짜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14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이 이걸 뒷받침하죠. 돈을 벌자마자 빚부터 갚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동부채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더군요. 맞습니다. 벌어들인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줄 돈, 그러니까 매입 채무 등을 대거 상환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물론이죠.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9%, 44%나 늘었는데 정작 두 주 몫인 단기순이익은 오히려 18%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숫자인데 본업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이 들더군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업의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고요. 환율이라는 복병 때문이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으로 외화 환산 손실이 약 23억 원, 외환 차손이 약 39억 원 발생하면서 영업 외 비용이 급증한 겁니다. 달러 부채나 자산이 많은 구조상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회계상으로 순이익을 깎아먹은 거죠. 이건 핵심 사업의 체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일시적인 외부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일시적인 회계상 손실일 뿐 사업 자체는 건강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은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상 무차입 경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채 비율은 22%로 매우 낮고 단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372%로 아주 뛰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 총 차입금은 13억 원에 불과한데 보유 현금은 420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빚을 다 갚고도 400억 원이 넘는 현금이 남는 순현금 상태죠. 여기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오버행 제로라는 점입니다.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전환사채, 시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같은 잠재적 매물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HBM, 전력 반도체 외에 또 다른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회사가 단지 시류에 편승한 게 아니라 정말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면 R&D 파이프라인이 탄탄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HBM을 넘어서 FCBGA 같은 고성능 반도체 기판 시장을 겨냥한 리플로우 장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판이 점점 커지면서 얇은 피자도우처럼 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휨 현상을 제어하는 특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매출처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도 정말 흥미로운 비밀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 변경? 네, 잉크젯 OCL 시스템이라는 기술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패널하고 커버 유리를 투명 양면 테이프 같은 필름 OCA로 붙입니다. 그런데 STI는 이걸 잉크젯 프린터처럼 액체 형태의 투명 접착제 OCL을 정밀하게 뿌려서 붙이는 방식을 개발했어요. 원가 절감 효과도 크고 특히 폴더블 폰처럼 휘어지는 화면에 최적화된 기술이죠. 만약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잉크젯 OCR 기술이라 그건 정말 기대되네요. 상용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구체적인 고객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고객사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긴밀하게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더블 기기 시장이 커질수록 필름 방식의 한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기술의 방향성 자체는 시장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주문이 밀려들고 신기술 상용화까지 앞두고 있다면 생산 능력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요?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STI의 또 다른 강점인데요. 이미 2019년에 약 390억 원을 투자해서 용인에 대규모 2공장을 지어뒀습니다. 현재 안성과 용인 공장을 합쳐서 연간 5,600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최근 수주한 9,078억 원 계약도 2027년까지 나눠서 공급하는 거라 현재 라인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경기장은 이미 다 지어놨고 이제 관중만 들어오면 되는 구간에 진입한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HBM과 전력 반도체라는 쌍끌이 성장 엔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신기술까지 투자 관점에서 STI를 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죠.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HBM 밸류체인의 숨은 진주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럭스리스라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핵심 공정 기업으로 확실히 재평가받고 있고요. 둘째, 전역 반도체 대규모 수주를 통한 실적 레벨업입니다. 9,078억 원 계약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2026년 이후의 실적 퀀텀 점프를 사실상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본업과 깨끗한 재무 구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본업의 압도적 지배력입니다. 국내 1위 CCS 사업이 꾸준한 현금을 창출하며 모든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앞서 강조했던 오버행 제로의 깨끗한 재무 구조입니다. 잠재적 매물 부담 없이 기업의 성장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 모든 긍정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저는 역시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먼저 눈에 밟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매출 비중이 74%에 달하는데 이건 너무 위험한 구조 아닌가요?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높은 고객사 의존도는 STI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두 고객사의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최근 전력 반도체 수주로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은 국내 두 대기업에 쏠려 있습니다. 아까 순이익을 깎아먹었던 환율 문제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환율 변동성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 보셨듯이 달러 환율이 10%만 하락해도 약 70억 원의 손익 감소가 발생할 정도로 민감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주 산업의 특성상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그리고 HBM 시장이 커지면서 리플로우 장비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뛰어들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보죠. 오늘 저희는 STI가 안정적인 인프라 설비 기업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AI와 전력 반도체라는 새로운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튼튼한 본업이 현금을 벌어다주면 그 돈으로 HBM과 전력 반도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돌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의 초대형 수주는 그 변화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TI가 그려가는 성장 스토리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HBM 기술이 HBM4 그리고 그 이후 세대로 계속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STI가 과연 지금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표준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바로 그 점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